버튼 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트러블이 미 증시를 아주 박살을 냈죠. 이 현황을 좀 보고, 자, 배터리주 관점에서, 삼성이스타의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배터리주들이나 삼성이스타 입장에서 보면은 가동 가서입니다. 가동 가서. 자, 동으로 가도 좋아. 서쪽으로 가도 좋아. 어디를 가든 나한텐 좋아.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아. 싸우려면 더 싸워봐. 다시 화해를 하면은 그것도 좋아. 더 싸워도 좋아.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리 해도 호재, 저리 해도 호재. 그냥 호재입니다. 호재. 호재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악재인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하실 분들은 010-218-82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은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 자, 나한테 허락받고 수출을 하시오. 자, 그리고 퀄컴도 반독점 조사하겠다. 이렇게 미국을 압박을 가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내가 전 세계 최고 일황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찝쩍거리네 나를 건든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트럼프 성격상 가만 안 있죠. 자, 대중국원세 100% 날려버리겠어. 100% 이제 중국 한번 죽어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발끈했는데, 자, 그러나 이투르 총통제의 대응 명분으로 이렇게 발끈했지만 11월 1일쯤에 발효가 될 거다. 그 사이에 당장 이런 부분 해소를 하던가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인데, 자, 얘들은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의 기싸움이다. 왜 기싸움이 일어나느냐? 이제 에이펙 참석을 트럼프가 한다고 했죠. 참석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가 증시가 아주 박살나고 코인 박살나고 뭐 채권 박살나고 하니까 참석은 해야지 이렇게 다시 바뀌었죠. 결국은 이 에이펙에서 만나서 미중 자 이런 기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 또 견제에 대한 부분들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갈 거다. 거기에서 먼저 우위를 점하는 이런 무기들을 서로 지금 한 방씩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크게 주고받은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할게, 나도 이렇게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맞춰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증시가 박살나거나 또 코인이 박살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제 이 뭐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겠죠. 그리고 100% 완수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우리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겠지만 중국의 관세 1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가가 아주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럼 금리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동 가서 동으로 가도 좋고 서로 가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더 싸봐 더 싸봐. 아니면 화한다고 그럼 뭐 좋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배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자, 현재 위치인데 일단은 주가 관점에서 본다면 증시가 이렇게 날아가는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들은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그러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에너지를 계속 모으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얘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죠.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도 있지만 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치 있는 뭐 이런 우리 편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큰 경쟁자는 아니다.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LFP 그리고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그런 게 반칙이라고 보는 거죠. 반칙이다, 반칙.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반칙이다. 나라에서 돈을 막 대주니까 엄청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경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저렇게 많이 또 이렇게 저런 부분 때문에 공격 좀 많이 받는 거다. 근데 공격 받아야죠. 그런 부분은 반칙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관세를 많이 때려버리는 상황이 25% 내년도에 EV 외에도 관세가 붙죠. 자,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에서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부분에서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 외적인 부분은 중국한테 밀릴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가 좀 늦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도 내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현지에서 생산이 ESS 부분은 LFP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삼성 SDI도 그리고 LG전sol이 제일 먼저 생산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I도 오늘 지금 4분기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는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싸그리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캐파가 늘어나는 대로 가동률이 되는 대로 미국에 세워진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배터리 ESS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ESS 배터리로 이제 채워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관세가 이제 더 크게 막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이제 LF 배터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중국의 저 엄청난 점유율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오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데 주가는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고 뭐 날아갈 때도 가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이런 지금 트러블 이 부분은 사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미국이 내쳐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도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근데 한 가지 염려를 좀 할 부분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중 트러블이 이렇게 관세 전쟁이 기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다 알면서. 저는 다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미중 이 상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받아가지고 서로 유혈이 낭자는 이런 부분으로 자존심 싸움으로 가가지고 끝장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중국도 그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불확실성이 너무 커 이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샀는데 이제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와 가진 물량들 집어 던지면서 또 신임 뉴스 많이 터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게 좀 나오고 무서워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같이 지수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이슈들이 가장 단단하게 버티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얘들은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갔죠. 근데 이런 상황 자체는 배터리 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미국에서 더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더 높이 세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터리 주들은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ESS EV 배터리에서 삼성시대의 경쟁력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LG전솔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주요 경쟁자 정치 IRA 관세 FEOC 이 FEOC가 뭐냐면은 우려 외국 기관이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환율 효과 결합 관점에서 보면 핵심 논지는 미국 시장은 정책, 자 IRA 그리고 FEOC 우려 외국 기관 또 관세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안 좋은 거는 미국 시장에서 다 걸려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회피 현재가 핵심이다. 중국산 회피라는 부분이 아예 여기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조금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관세는 많이 얻어 맞는 거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인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배터리가 커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계속 밀어붙이던 이 중국산 배터리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LFP 가지고 이제 가격이 워낙 싸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LFP 배터리를 생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6, 27, 24, 25년 4분기부터 26년, 27년 가면 갈수록 이런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에게 밀릴 가능성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 ESS, EV, 그리고 고안전, 고효율 포트로 대응한다. 원화 약세 시에는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원화 약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실 좋은 겁니다. IMF가 터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안 좋은 거는 인건비가 달러로 주니까 또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뭐 이런 고정비들 미국에서 많이 나가겠지만 대신에 이는 크레딧도 지금 달러로 받죠. 그리고 현재에서 달러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로 환율을 원화로 바꿔서 들어줘. 이제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자, 이 원화 약세가 되면 매출이 원화로 표기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매출했는데도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마진은 원가 매칭으로 중립이나 혼합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진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또 제가 계산 한번 해드렸죠. 경쟁 구도는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CATL, BYD, LFP 원가 스케일이 강점인데 규모의 경제죠 얘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양산 시작이 되죠. 현지화에다가 규정을 준수를 하죠. 그러다 보니 고객 다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다 따라잡는 움직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배터리 주들은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배터리. 그리고 FOC 관세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중 트러블이 더 세지면 이 관세라는 부분이 더 세지겠죠. 맛 좀 발휘했죠. 관세가 지금 맛 좀 발휘했죠. 관세 25% 매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만약 이번에 뭐 깽판 쳐가지고 뭐 잘 안 된다. 아예 100% 해버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주들 입장에서는 초강력 호재입니다. 초강력 호재. 중국은 아예 미국에서 배터리 부분은 완전히 퇴출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겠죠. 25 내년에 EV 제외한 ESS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세가 25% 부과되죠. 그래 부과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운송비 뭐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다가 또 한국은 또 지원까지 받죠. 크레딧까지 받는 상황이니까 관세 회피하지. 또 미국의 지원금까지 받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자, 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 부분을 중국을 점점 점유율을 낮추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점유율을 계속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그냥 안 가겠습니까 이 배터리가. 제가 얘기한 게 에로 반도체죠. 이제 4차 산업 부분이 앞으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I 그리고 로봇 배터리가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언제 출발할까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배터리가 점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거다. 거품이 완전히 다 빠져 있는 수준이다 배터리는 현재. 그리고 로봇은 거품이 엄청나게 지금 끼면서 버블 생기면서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일본 기타 파나소닉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같이 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책 포인트 자, IRA 이 부분도 이제 현지에서 인센티브를 갖고 지금 FOC 이 부분이 중국 의료국 소재 부분 사용자 중사 회피를 유도하죠. 그래서 관세 반보조금 대중국 수입의 과징 관세 가능성이 높죠. 내년부터 이제 25% 현지 공급망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삼성, SDI, LG엔솔, SK온 미국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중국은 미국 공장 못 짓습니다. 미국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계속 더 많이 이제 점유율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도 이제 LF 배터리를 만드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늦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EV 쪽 배터리도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앞으로 점점 그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는 일단은 ESS 부분에서 아주 크게 중국의 이 점유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이다의 함의에서 본다면, 자, 미국 생산분 세액공제 있죠. 원화가 약세일수록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하는 상황이다. 중국산 제약이 강할수록 한국, 미국 생산 라인에 낙수 수요가 일어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CATL, 비아드입니다. 얘들이 이제 계속 중국이니까 계속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일단 규정 변경, 보증은 만료, 정부 교체, 리스크는 상시 모니터링 필요하다. 자, 경쟁사의 함의 중국, CATL, 비아드의 미국 직접 진출은 관세와 FOC 이런 장벽이 있죠. 근데 우회 시에도 이제 이거 촘촘하게 OBBA 이 부분 크고 어른다 법 이 부분에서 우회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완전 틀어 막아버렸죠. 그래서 우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관세를 내지 않는 이런 부분도 거의 다 틀어 막혀버렸다. 부품 소재 원산지 추적이 관건이다. 이 부분 뭐 아주 강력하겠죠. 그래서 SDI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ESS 포지셔닝, 안전성, 사이클 수명, 효율 중심, 화재 안전, 팩 모듈, 열 관리. 미국향 현지 생산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격 양산이 26년 시점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삼성이다의 이런 매출과 영업이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흑자 전환이 되죠. 중국 LFP와의 경쟁인데 이 부분이 이제 ESS 부분에서는 내년부터 ESS도 우리나라도 LFP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EV 전기차 부분 프리미엄 고출력 니켈 계열은 NCA, NCM, 각형 파우치 등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BMW에는 원통형까지 그래서 27년도부터 이름 27년부터 BMW에 납품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 고객 다변화 합작 현지화로 ILA 적극 공급 확대. 중국 LFP 대비.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LG엔솔이 가장 LFP는 빠른데 그리고 삼성 SDI와 SK온도 이제 LFP용 전기차용 LFP를 이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 전 어쩌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원가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도 이제 LFP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중장기 로드맵 차세대 고체 전해질. 자, 지금 가장 또 삼성이다의 한방을 가지고 있는 게 전고체죠. 고박열 소재 이런 부분은 HBM, 이 전자재료, 반도체 전자재료, 급속 충전 대응. 자, 그리고 팩, 모듈 설계 표준화로 납기 원가 동시에 개선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셀팩 시스템 수직 통합 서비스 확대. 고박열 소재 이런 거는 또 이 차세대 고체 전해질 만드는데 또 이렇게 쓰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SDI가 워낙 약세가 되면은 이득입니다. 이득. 매출과 이런 또 크레딧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또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죠. 원가 매칭, 원재료 부품은 또 USD 비중도 높아서 마진 자체는 중립이나 혼합 정도가 될 거다. 마진도 근데 좋아집니다. 좋아질 거다.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원가 공급망, 리튬, 니켈 등 US 달러로 결제, 지수 연동. 자, 그리고 미국 현지 조달비 이 부분은 크레딧 효율화로 상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경쟁력 스코어로 보면은 정책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다. 우리나라가. 중국은 상당히 이제 지금 벌써 또 싸우고 있죠. 자, 원가 스케일 부분은 여기가 이제 원가가 대규모에다가 정부에서 지원금 막 주고 하니까 상당히 거기다 LFP죠. 근데 LFP 이제 만들기 때문에 현지에서 또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격차를 크게 줄인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도 받고 보증을 받지 못하고 관세 없고 보증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가 부분에서도 크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안전품질 신뢰도는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중국도 좋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신뢰도 높죠. 그리고 프로젝트 적합성은 높다. 여기는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자겠죠. 에너지 밀도 출력. 자, LFP 26년 ESS 자, LFP ESS용 LFP가 26년이고 EV용이 27년부터 이렇게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 ESS를 가지고 지금 이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이 ESS 부분이 워낙에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4차 산업 AI 시대가 완전히 열리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급등하고 로봇 급등하고 있는데 배터리만 지금 급등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간 그리고 미국 고객 조달처인 현지 생산을 확대하죠. 이제 여기 우회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삼성, SDI, LG엔솔 등등이 SK온까지 경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은 적합하고 품질 안정 우위고 현지화 이런 부분으로 원가 스케일 이 부분은 아직까지 중국이 우위지만 관세 그리고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또 상쇄 효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100%안서 진짜 실행해 버린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냥 중국 업체 딱 하나만 경쟁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몇 개 없죠. 배터리가 그런 산업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 심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렸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 추들은 이제 시작을 언제 할까? 이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충격파가 나온다면 지수 관점에서 또 와 무서워하고 판다. 그런 걸로 이제 내린다면 2차전지 추들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